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조차수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고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달릴까 말까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확실한 종목으로 오늘 화답을 또 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확실한 종목 가져왔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리뷰하고 예. 바로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인테크를 네. 제가 지난번에 2차 전지 이제 장비 관련해서 이제 전동화 장비, 전동화 솔루션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LG 엔솔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 200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수급적인 교란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사실상 LG 엔솔이 상장한 이후에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또 설비 관련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코인테크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제재 카드를 이제 꺼내 든다는 이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8,500원 1차 목표가 강하게 돌파해서요. 현재도 29,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15% 정도 수익이 지켰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이익저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바로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8,500원 라인대를 이익저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는 31,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코인테크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저가 28,500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 원익 P&E 리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원익 P&E도 코인테크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 업체이고요. 배터리 3사의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또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서 또 2차 전지 장비와 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충전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여파로 한 3%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120선 라인대를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네. 종가상 지금 현재 3만 원 라인대인데요. 종가상 3만 원 라인대 지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이탈했다 하면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2,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원익 P&E에 대한 리뷰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진짜 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만 봐도 1,800개가 양시장에서 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보석을 또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그냥 자동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자동차 섹터인데 네. 자, 근데 자동차 섹터가 지금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맞습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인데 네. 지금 뭐 바닥에서 노려보자라는 취지인가요? 일단 뭐 자동차 섹터가 워낙에 광범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는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또 그렇죠. 올해 하반기 정도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 세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자동차 섹터의 어떤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너무나 섹터가 방대하고 사실 현대차도 실적과는 별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주 신저가가 나와주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떤 대선 이후에 시장의 어떤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안에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확실한 종목들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렇게 스포를 벌써부터 아유,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예.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네요.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네. 자동차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정말 답이 궁금합니다. 네. 뭔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까지 있었고 비보 사인을 네.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자동차 섹터 이야기 듣고 네. 가운데 있는 X까지도 마음은 먹었었어요, 사실. 일단 뭐 실적은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반도체 쇼티지 사태만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더욱더 폭발적인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한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용 쇼티지 사태로 지금 신차 판매량 그리고 또 신차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상 이제 신차 대기 기간이 워낙에 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의미에서 중고차 인증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이제 케이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케이카입니다. 네. 아니 자동차로 만들어 오셨으니까 이게 한번 의심이 되는 거지. 네. 차라리 중고차로 섹터를 만들어 오셨으면은 그럼 중고차 하면은 너무 사실상 뻔해 보여서? 종목이 케이카랑 이제 네. 롯데렌탈 이 두 종목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예. 앞으로 현대차에서도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국내 온라인 인증 관련해서 직영차 인증 관련해서 1위 기업인 케이카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카는 현재 어떤 네. 흐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고차 대란이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뜨거운 시장이 됐습니다. 현재는 오늘 그래도 시장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빠지고 있어요. 3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케이카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케이카 최근에 이제 뭐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월 기준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4,900만 원 정도인데 신차 가격이 4,600에서 5,700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국가 보조금을 900만 원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신차가 실구매가가 한 3,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중고차 판매가가 4,9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오히려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기회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케이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인증 중고차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게 SK에서 이제 중고차 사업부가 SK엔카였는데 네. 중고차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면서 조선일보의 이제 사회인 방상우 사위가 상업펀드 한해컴퍼니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해컴퍼니가 인수하면서 케이카로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중고차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케이카가 4에서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온라인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81%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 또한 당연히 42%에서 50% 올해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이제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액이 이제 4,211억이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의 시장이 성장이 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4%에서 7%까지 내년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입과 판매 여러 가지 다각도의 또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1위의 이제 인증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케이카와 업무 협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케이카와 제휴를 했고 계속해서 온라인 중고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특히 온라인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뢰도와 또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케이카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케이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케이카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8,500원, 1차는 35,000원, 2차는 38,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카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 38,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섹터에서 케이카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 섹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원자재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정말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나 원자재 하나쯤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실 텐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원자재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비보 사인을 주셨고 이미 올라간 원자재도 있고요. 올라갈 걸 기다리는 원자재도 있긴 하겠죠. 네,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좀 장기전 양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 다 지금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리 가장 대표 종목이 이구 산업 또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해서 알루코란 맞아요. 재미를 좀 가져왔는데요. 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별적인 관리 말씀해 주셨고 원자재 일단 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알루코도 봤었고 여러 가지 원자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종목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철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문배철강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원자재 안에서 철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문배철강이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문배철강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입니다. 그중에서 문배철강, 철강 섹터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3%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5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문배철강 이야기와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배철강은 1975년도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되어서요. 50년 가까이 건실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철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포스코의 판매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다주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산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대적인 또 이제 그 정책 방향성 또 그리고 이제 투자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철강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공급 대책 확대에 더불어서 뭐 자동차 또 그 건설의 가장 핵심 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철강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4,1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는 5,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배철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문배철강 2차 목표가는 이제 5,5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1차 목표가 일단 5,000원 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장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중국 양회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울 정도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혔어요. 네. 아마 기대하신 분들도 오늘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의견 지금 댓글창에 좀 열려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뭐 심정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뭐 한마디 정도를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김준우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이번 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PI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시 30분 김준우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